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러블리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네이버 인플루언서 그리고 네이버의 트렌드 방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그렇지만 영상 녹화나 PPT 캡처 이런 것들은 외부 노출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해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블로그 수익화 가능한가요? 그렇다면 에드포스트는 뭐고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네, 어떤 건지 궁금해요. 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에드포스트부터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블로그로 수익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블로그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저 또한 블로그를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 꼭 특별해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드포스트입니다. 에드포스트란 네이버에서 정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바로 이거예요. 미디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발생한 수익을 배분받는 광고 매칭 수익 공유 서비스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이버가 내 포스팅 글에 광고를 달아주고 사람들이 그 광고를 클릭하면 그 광고료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에드포스트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수익화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블로그 포스팅을 보면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딱 있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 애드 포스트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사람의 글을 보고 계신 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뒤에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애드포스트는요, 신청을 하는 건데요. 내가 직접 신청을 하고 네이버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네이버가 내가 포스팅하는 글마다 광고를 매칭해 줍니다. 광고를 달아주는데요. 그 광고는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광고를 달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어떤 광고든지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클릭을 했을 때 저희에게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애드포스트 신청 승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보도록 할게요. 공식적인 애드포스트 신청 조건은요. 네이버를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사용자라면 개인 또 사업자, 영리법인 모두에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우리가 지금 당장 애드포스트를 신청해도 정말 딱 될 것 같죠. 그렇지만 한 번에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네이버에서 정확하게 조건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에 승인이 났다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뒤에서 같이 알아볼게요. 바로 애드포스트 조건이고 비공식적인 거라서 참고만 하시면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애드포스트가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블로그 개설 90일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팅 50개 이상, 전월 기준이에요. 그리고 평균 방문자는 100명 이상, 블로그 이웃 100명. 이런 조건들을 만족했을 때 애드포스트 승인이 달았다, 한 번에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개설 90일이면요. 사실 한 달에 30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세 달, 100일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 블로그를 좀 운영을 3개월은 좀 꾸준히 해라 라는 그런 뜻일 수 있겠죠. 그리고 포스팅 50개라는 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글을 꾸준히 잘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방문자 100명 이상이라는 거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글을 썼을 때 이 사람의 블로그 포스팅을 잘 보는구나, 정보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글이 다른 사람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글에 애드포스트를 달아준다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이웃도 아무래도 나 혼자 비공개로 이웃 3명, 4명인 것보다 100명 정도 돼서 이 글을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전파력이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일 수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라. 근데 3개월을 꾸준히를 하려면 포스팅을 3개월 동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팅 50개 이상이면요.
일주일에 7일이지만 한 4개 정도를 계속 한 3개월 정도 쓰시면 50개가 완성이 되실 거고요. 네, 평균 방문자도 내가 꾸준히 글을 계속 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새 100명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웃도 우리 슬불생 안에서만 서로 추가해도 벌써 6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꾸준히 블로그를 하세요가 핵심이에요. 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런데 이건 자랑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슬불생에서 같이 4월부터 하고 계신 분들 중에 에드포스트를 다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분들 보면 블로그 개설은 90일 이상, 저랑 만나기 전에 이미 개설을 하셨던 분이고 이제 다시 한번 글을 써봐야겠다라고 하셔서 저랑 같이 챌린지를 하셨는데요. 포스팅을 아무래도 꾸준히 하시다 보니 포스팅이 50개가 딱 안 됐을 때도, 그리고 평균 방문자가 100명이 조금 안 돼도 그런 분들이 다 승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조건은 참고용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사람마다 블로그마다 이것들이 적용이 조금 더 돼야 되는 경우, 덜 돼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처음부터 수익이 높지 않아요. 내 글에 광고를 달아주고 사람들이 그 글을 클릭했을 때 광고 단가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광고는 클릭했을 때 뭐 단가가 몇백 원일 수도 있고 몇 원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 광고는 내가 설정할 수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지금 초보자가 애드포스트를 달았을 때는 광고료가 높지 않아요. 저는 뒤쪽에서 얘기 다시 드릴 건데요. 처음엔 몇 원부터 시작해요. 그게 몇백 원이 되고 몇천 원이 되고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도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애드포스트 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수익이 껑충 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애드포스트만 블로그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좌절 금지예요. 그러면 블로그로 수익할 수 있나요?에 제가 yes라는 답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애드포스트 외에도 체험단, 몽고르나 협찬을 받을 수 있고 블로그로 쿠팡 파트너스나 추천인, 가입 이런 걸 통해서 다 수익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클래스도 런칭했고요. 어떤 분들은 책 출간을 하셨고요. 방송 출연, 제의 등이 있었고요. 네, 강의를 제안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명이 블로그를 꾸준히 하셨더니 강의가 블로그를 통해서 의뢰가 오셨다고 또 기쁜 소식을 나눠주셨어요. 꾸준히 기록했을 뿐인데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렇게 연락을 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블로그는 꾸준히 운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의 콘텐츠가 어떻게 발굴될지 모르는 그런 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시는 거 일단 또 추천드릴게요. 애드포스트를 달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체험단 같은 걸 해보실 수 있는데요. 체험단 같은 경우는요. 어떤 홈페이지나 또는 블로그 체험단을 모집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그 체험단 그 모집글을 보고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남역 맛집, 제가 강남역에 갈 일이 있어서 맛집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강남역 맛집에 여러 가지 가게들이 이제 홍보해 주세요라고 올려놓았을 텐데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커피집이면 내 카페를 클릭해 보시고 그 신청이 승인되는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점주나 마케팅 업체에서 여러분이 신청했을 때 여러분의 블로그를 보고서 판단한 다음에 여러분이 제 가게에 오셔서 무료로 제공받으시고 글을 써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체험단 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장님 입장이면 어차피 무료로 제공하고 홍보 글을 받는 거면 영향력이 조금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조회수나 이웃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예 없는 사람. 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떤 분에게 제안을 하실 건가요? 네, 물론 조회수나 이웃수만 보는 건 아니에요. 글을 어느 정도 쓰는 것들, 이런 것들로 체험단을 도전하시면 훨씬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조회수나 방문자가 높아지면 원고료나 협찬 같은 것들을 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인플루언서가 되고 나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플루언서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쿠팡 파트너스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죠? 내 블로그에 예를 들어 글을 썼을 때 어떤 물건을 써서 제품 리뷰를
글을 썼다고 해 보죠. 그러면 그 리뷰 밑에 제가 쿠팡 링크를 달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쿠팡 링크를 타고 가서 쿠팡에서 물건을 사면 그 수익이 일정 수익이 저에게 오는 시스템이 이 쿠팡 파트너스예요. 그런데 이 쿠팡 파트너스는 조금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괜찮다. 그래서 수익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늘리고 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쿠팡 파트너스는 블로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쿠팡 파트너스를 했을 때 수익은 들어왔지만 저 블로그에는 그 영향이 조금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조회수가 더 오르지 않는다거나 유입이 조금 덜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쿠팡 파트너스를 좀 포기하고 제 브랜딩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있는데요.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을 올리고 계신 분도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만 나는 진짜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블로그는 인당 3개까지 개설이 가능하니까 전용 블로그를 하나 만드셔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용 블로그를 만들라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로 내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를 했는데 수익은 들어오지만 조회수가 점점 떨어지고 내 유입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쿠팡 파트너스를 안 하시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자는 거죠. 하나는 내 브랜딩하는 블로그로 하나는 내가 수익을 위해서 하는 걸로 해서 2개를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에 가입해서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포인트가 쌓이는 경우들도 있죠. 일단 추천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글을 써야겠죠. 어떤 그 사이트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글이 블로그 포스팅일 수 있죠. 그래서 블로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꼭 한 가지 수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요. 나한테 잘 맞는 거,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목적에 따라서 수익화를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버 인플루언서인데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세요라고 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네이버 초록창에 치면요. 네, 인플루언서 탭이라고 하죠. 통합 상단에 뭐 뷰 탭, 이미지, 지식인, 동영상 이런 탭,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인플루언서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탭이 전용 탭이 있어요. 인플루언서 센터도 있거든요. 전용 공간이에요. 인플루언서들이 수업을 받는 것들도 있고요. 혜택들도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네이버에 선운각이라고 해서 우리 찰토링 기간에 다녀온 한옥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초록창에 선운각을 치면 한옥 카페 선운각이라고 하고 밑에 뭐 영업시간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 바로 인플루언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인플루언서 탭에 이제 제 글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면 일반 사람, 인플루언서가 아닌 사람보다 상위 노출, 잘 보여주는 위치에 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 있습니다. 상위 노출이 잘 된다는 건요. 업체에서 저한테 의뢰, 뭐 체험, 뭐 원고료 이런 걸 주면서 계속 수익화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브랜딩을 더 잘 해나갈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아닌 사람보다 인플루언서인 분들이 상위 노출을 하기 좀 더 편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센터 그리고 혜택이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에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라고 치시면 이런 홈페이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은 어떻게 되고요. 성장 지원 프로그램들도 있고 브랜드 커넥트, 공지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한번 들려보세요. 네, 성장 지원 프로그램에 해서 인플루언서만 따로 이제 동영상 강의 같은 걸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건 들을 수 없지만 이렇게 운영하는구나 라고 해서 궁금한 분들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용 프로그램이 있지만 누구나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콘텐츠를 만드세요라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하는 거, 뭐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네이버 TV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네이버 포스트는 없고 네이버 TV는 제가 지난달에 개설했나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랑 전혀 연관이 없었지만 어쨌든 블로그 콘텐츠를 계속 만드세요. 그리고 좋은 콘텐츠로 꾸준한 활동을 해보세요. 그럼 제가 애드포스트도 드릴게요 라고 네이버가 얘기하고 있고요. 내 주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큰 광고 수익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이버가 1, 2, 3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나만의 콘텐츠로 꾸준히 하시고 전문성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도 핵심만 짚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한 가지 주제를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 주제는 여러분이 초보이시니까 바로 잡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 정도의 주제, 내가 좋아하고 가져가고 싶은 주제를 세 가지 정도로 일단 글을 써보시고 그중에서 내가 글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합해서 나의 주제를 잡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찰토링 기간에 사실 주제를 다 잡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찰토링이 끝나도 그 리더가 실버생 리더가 주제를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그거 한 가지라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네이버도 얘기했죠. 꾸준히 꾸준히 해야 돼요. 어떤 플랫폼이든 꾸준히 해야 됩니다. 파워블로그도 아무리 좋은 파워 블로그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요. 제자리에 돌아와요. 하물며 여러분도 그렇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꾸준히 블로그 포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로그 강의 들으실 때도요. 블로그 포스팅을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이 트렌드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아는 강사분과 같이 공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콘텐츠라는 건요. 다른 사람에게 뺏긴 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쓰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걸 먹어도 이 사람은 맛있지만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맛이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신청도 에드포스트처럼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신청을 하시면 승인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단 에드포스트는 그렇지 않은데요. 인플루언서는 한 달에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2번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인플루언서 신청을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이버 방향과 트렌드는요. 바로 전문성 있게 그리고 꾸준히 글을 쓰고 블로그를 해나가는 인플루언서 제도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잘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다면 훨씬 더 전문적이어 보이겠죠? 정보를 찾는 사람들도 아무래도 그 전문적이어 보이는 블로그에 글을 더 많이 소비할 거고요. 네이버에서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제를 가지고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하시는 거, 그게 지금의 방향과 트렌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꼭 네이버 플랫폼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유튜브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고 인스타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낯선 얘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미 정답은 알고 계시죠? 한 가지 전문 주제로 가지고 꾸준히 블로그를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미션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하고 싶은 블로그의 주제, 그리고 그 주제의 이유를 하나, 둘, 세 개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유를 주셔도 되고 공유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 부분을 나눠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채팅방에 남겨주시거나 블로그 글, 카페 글 아무 데나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글로 쓰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러면 그 꿈을 닮아가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카드장을 만들어 보았어요. 활용하시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함께하면 더욱 즐거워요. 애드포스트를 다는 과정,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 혼자서 꾸역꾸역 재미없게 하려면 정말로 그 기간이 너무 지루하거든요. 함께 챌린지를 통해 성장하고 정보도 나누고 재미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블로그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긴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럼 또 채팅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